지금 요 투영각의 개념 설명한 건 다 이해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기준축과 투영평면 이거예요. 기준축이라는 것은 좌표축을 투영된 법선, 이 투영각을 만드는 좌표축, 이것은 평면의 법선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의 축, 이것이 이제 기준축이 돼요. 즉, 자, 기준축과 투영 평면, 여기서 이제 기준축은 평면의 법선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계의 축이 기준축이 되는데, 만약에 측정 결과가 Z분의 X, Z분의 Y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평면의 법선이 Z축하고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축이 되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면 X, Y, Z 이런 좌표계가 있을 때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어서 이 평면의 법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의 법선과 이루는 좌표계 Z축과의 각도, Y축과의 X축과의 각도, Y축과의 각도, 이걸 다 계산해 봤더니 이 평면의 법선이 Z축하고 제일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Z축이 기준축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이야. 근데 평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평면의 법선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Z축하고 이루는 각도,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비교를 해서 Z축이 가까우면 Z축이 X축으로 기울어진 각도, 이렇게 투영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평면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 평면의 법선, 이게 평면의 법선이에요. 각도를 계산해 보니까 X하고 이루는 각도, Z하고 이루는 각도 중에 Z축이 더 가까워. 그러면 X축이,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X축이 Z축으로 몇 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축이 Z축이 되느냐 X축이 되느냐, 이것은 45도, 이 각도가, 이 좌표계가 90도니까 45도를 기준으로 기준축이 바뀐다 라는 얘기고요. X축, Y축, Z축. Z축은 어떻게 돼요? Y, X 이쪽 평면으로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은 XY, ZX, Y축은 XY, YZ 이렇게 되는 거예요. Z축은 YZ, ZX. 문제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X, Y, Z 축에서 두 축에서 이렇게 투영을 하니까 가장 가까운 축, 이 평면의 법선과 좌표계가 가장 가까운 축, 그쪽에서 그걸 주축이라고 그랬죠. 그쪽에서 빛을 비춘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투영각의 부호, 각도가 똑같은 각도라도 예를 들면 Z인데 이쪽도 이렇게 각도가 똑같이 양쪽으로 기울였을 수가 있죠. 그럼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현을 이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은 플러스,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자, 요걸 보면 이게 평면이고 이 평면의 법선이 이게 법선이에요. 이 법선은 평면의 수직한 축이라고 그랬죠. 이 축이 XYZ 중에 Z축에 가까워요. Z축. 그러니까 기준축이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Z축이, 이거는 ZX 평면을 봤을 때 Z축이 X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냐, 그 다음에 YZ 평면에서 봤을 때 Z축이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것을 축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거예요. Z축이 X축으로, Z축이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지금 이것이 X고 이게 Y라 그러면은 1사분면, 이쪽으로 1사분면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선이 1사분면하고 3사분면하고는 같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1사분면하고 3사분면으로 이 선이 걸쳐 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축각이. 그 다음에 2사분면하고 4사분면으로 축이 걸쳐 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축각을 표현하면 Z축이 X축으로, 여기 1사분면이죠. 플러스 몇 도가 되는 거고, 얘는 Z축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몇 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2사분면이니까. 여기는 1사분면이고. 자, 이 축각의 부호, 지금 내가 설명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나요? 오케이? 자, 내가 요거를 시험지에다 표시를 해놓고, 어떤 축각을 표시해놓고 이 축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라는 것을 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건 이제 기준축이 아까는 Z였는데 이번에는 기준축이 X축이에요. 즉, 이 평면의 법선이 X축하고 가깝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은 이게 평면의 법선이에요. X축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기울었다. 그 다음에 X축이 Z축 방향으로 이만큼 기울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A1이라고 한 거, X축이 Y축으로 기울은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방향이죠. 여기 2사분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 직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4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도였다. 그러면 X축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Y축이야. 기준축이. 그럼 얘는 요게 평면의 법선이니까 요거 Y축이 X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요 각도가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케이. 요거는 플러스야. 자, 요번에는 Y축이 Z축으로 몇 도? A2. 요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건 마이너스죠. 여기는 1사분면이고 여기는 2사분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 평면들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요거는 X축이 주축이죠. 요거는 Y축이 주축이죠. 요거는 Z축, 요거는 Y축, 요거는 Z축.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축이 어딘지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제품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공기계에서 가공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각도가 플러스 쪽으로 기울었네?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었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공작기계에서 그만큼 각도를 보정해서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원통과 원뿔인데 원통과 원뿔도 평면하고 계산하는 개념은 똑같아요. 단지 평면에서는 이 평면의 수직인 이런 법선이라고 했어요. 법선이라는 걸 가지고 각도를 계산했는데 원통이나 원뿔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축, 이 원통의 축, 이걸 가지고 축각을 계산한다. 그 차이만 다르지 나머지 개념은 똑같아요. 자,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통하고 원뿔을 측정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축이 뭐고 X축, Z축 이렇게 기울였다는 것이 축각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프로빙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측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X가 Y축으로 이런 경우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몇 도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X가 Z축으로 기울어진 이 A2 이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프로빙 하면서 Z축의 측정기가 아래 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각도는 요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는 우리가 무시를 하죠. 그래서 프로빙한 직선에서는 축각이 두 개가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 유효한 축각은 한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을 측정을 하면 대부분 하나는 각도가 0도 근처로 나와. 왜냐하면 이것은
프로빙 할 때 Z축의 높이, X축의 높이 또는 Y축의 높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로가 나오고 이것은 그냥 참고값이지 우리한테 의미 있는 각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측정하면은 요 A1이 나오고 A1이라는 각도가 나오고 A2라는 각도가 나와요. 근데 A1이라는 각도는 이 좌표축에서 이 직선이 실제 기울어진 이 가공면의 각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있어. 그런데 A2는 뭐냐면 측정하면서 Z축이 아래로 약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A2는 우리가 프로빙한 직선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어떤 점을 측정할 때 이 점을 직규좌표계 이거를 X와 Y라는 직규좌표계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R이라는 반지름 그 다음에 A라는 각도 이렇게 원통좌표계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통좌표계는 R, A, H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H값은 여기로 치면 이제 Z값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같은 거 측정할 때는 Z는 무시를 하죠. 그래서 R하고 A만 나오고 Z는 아예 표시를 안 해요. 이런 경우를 극좌표계라고 표시를 해요.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극좌표계라는 것은 원통 좌표계 중에서 이 H가 없는 특수한 경우다. 즉 H까지 있는 경우는 3D고 H가 없는 경우는 2D가 된다. 이런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계산할 때 이 중심의 각도를 여기서 이쪽으로 계산하면 이 각도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한 거라는 거지. Y축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각도가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90도 또는 180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누르면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기준축을 한다 하더라도 각도를 이쪽 방향으로 계산할 거냐 반대쪽으로 계산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270도만큼.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래요. 이 플러스 방향으로 각도를 계산하는 것을 CCW. 그 다음에 이건 시계 방향이에요. 모든 측정에서 시계 방향으로 계산하는 각도를 플러스라 그래요. 그리고 CW는 클록와이즈. 이거는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요. CCW라는 게 카운터 클록와이즈의 약자예요. 반시계 방향이다. 그 다음에 CW라는 것은 시계 방향. 이것은 마이너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말아주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반시계 방향인 거야. 주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이게 플러스다. 그래서 회전 각도는 주축에 의해서 X축을 기준으로 하냐 Y축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축이라 하더라도 CW냐 CCW냐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렇게 치면 결국 각도
각도는 기준축과 방향에 의해서 조합이 되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각도가. 그렇죠? 기준축을 바꿔서 CW, CCW, 또 현재의 기준축에서 CW, CCW 이렇게 치니까 같은 각도를 표현할 때 네 가지 표현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 그 결과청에 보면 이 각도 옵션이 나와 있어요. 기준축을 어디로 할 거냐? 기준축, 그죠? X로 할 거냐, Y로 할 거냐, Z로 할 거냐. 그것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에 회전 방향. 요거 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반시계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지금 플러스 X축을 기준으로 CCW 계산하면 이 각도가 나오고, 만약에 마이너스 Y축을 기준으로 CW 계산하면 이 각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각이라는 것은, 아까 투영각은 어떤 2차원 작업 평면에 투영을 해서 계산하는 각도인데, 공간각은 그냥 3차원 공간상에서 경사각, 회전각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각도는 우리가 3차원 측정기에서는 거의 안 써요. 이거는 레이저 트래커라든지 어떤 인공위성 같은 거 표시할 때, GPS 이런 거 표시할 때 이 공간각 많이 쓰는데, 우리 측정에서는 가공하고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쓴다. 그렇지만 이런 각도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지름.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뿔 측정하잖아요. 원뿔 측정하는데 요 바닥에서 몇 밀리미터 되는 지점에서 지름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 요때는 거리하고 지름을 연계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몇 미리 떨어졌을 때 지름이 얼마냐, 또는 지름이 얼마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원뿔하고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는 원뿔이나 구를 측정했을 때는 그 거리에 따른 지름, 또는 지름이 얼마가 되는 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능이 있다. 이건 원뿔을 예를 들은 건데요. 거리 지정하고, 그죠? 80mm 되는 지점까지의 고기에서 지름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80 지정하면 정확하게 X가 80 되는 거죠. 만약에 지름을 계산하려면 지름을 선택하고 지름 몇 미리 되는 데까지가 얼마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체 계산할 때, 우리가 원이나 원통 계산할 때 조립성을 고려한 기준 형체 적용,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최대 내접이냐, 최소 외접이냐에 따라서 조립성이 달라지는데, 3차원 측정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최소 자성, 최소 외접, 최소 영역, 최대 내접, 최소 외접. 이거는 뉴로메저예요. 근데 이건 뉴로메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3차원 측정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칼립소라는 짜이스에서 쓰는 이거 소프트웨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선택하는 항목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 결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체를 계산했느냐 라는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확인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기준 형체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계산 방식에 따라서 중심 위치도 달라지고 지름도 달라진다,
그래서 조립성과 위치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적용 결과를 본 거예요. 최대 내접원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최소 외접원으로 계산했을 때하고 지름이 완전히 달라요. 최대 내접원으로 했을 때는 18.038이 나왔어. 최소 외접원으로 하면 값이 더 커지겠죠. 약 100분의 5가 커졌죠. 0.05 정도가. 왜냐? 계산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원도 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형체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진원도, 지름, 중심 위치 달라진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값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기말고사를 출제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쓸 수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